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은요, 타로 카드의 마이너를 구성하는 네 가지 구성 요소와 어떤 그거에 대한 상징성,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동양의 그 사원소, 오행론에서 이야기하는 오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타로 카드에서는요, 마이너 카드가요, 나무, 컵, 검, 동전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기원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의 기원은 엠페도클레스, 그리스의 엠페도클레스의 우주사원소에서 옵니다. 자, 엠페도클레스는요, 하늘, 땅, 물, 불로 사원소를 잡았습니다. 하늘, 공기죠. 땅, 흙이죠. 물, 불,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미지에서 나와 있는 거는 어떤 그 무게를 중심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불이 가장 치솟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잡아서 옆에 지금 그림에 자료 화면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살짝 돌리면은 하늘, 땅, 물, 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앙에 있는 이 정사각형의 어떤 그 그림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테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중력 에너지, 그리고 우주를 관장하는 어떤 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을 잡은 것이 에테르라는 개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지금 사원소, 우주를 구성하는 사원소의 개념이 타로 카드에 녹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는 봄을 상징하고, 컵은 여름을 상징하고, 그리고 검은 가을을 상징하고, 동전은 겨울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타로 카드는 상징물이다. 그래서 타로 카드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상징으로, 원형으로 이해를 하고 그냥 문화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제가 논리적으로 근거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왔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카드의 이 상징물들, 클로버도 있고, 하트도 있고, 스페이드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타로 카드의 나무가 클로버가 되고, 컵이 하트가 되고, 검이 스페이드가 되고, 동전이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카드는 타로 카드와 좀 다른 모습은 약간 남성성이 되게 강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타로 카드를 좋아하는 거는 여자고, 트럼프 카드를 좋아하는 건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버,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몬드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제도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클로버는 농부, 하트는 성직자, 스페이드는 군인, 기사, 다이아몬드는 상인으로 표현됩니다. 네,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거 클로버는 봄이 되죠. 농부의 시간이죠. 일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풍성해져. 여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트, 성직자의 시간이죠. 포도가 주릉주릉 매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건 여름의 시간, 성직자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많아지면, 그리고 어떤 좀 편안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군인의 시간, 기사의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파괴, 그 다음에 변화의 시간이 오죠. 그것이 가을이 됩니다. 스페이드로 표현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거나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들어가죠? 돈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상인의 시간이 옵니다. 그것이 겨울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타로 카드와 트럼프 카드는 그 상징물 자체가 철학적 기원,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4원소에 대한 개념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것이 녹아진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트럼프 카드, 타로 카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양 쪽으로 한번 올게요. 동양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방색이라는 걸 씁니다. 예, 특히 한국, 그 다음에 어떤 동양의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는 이 금원이 되는 오방색 있죠. 자,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했을 땐 도교에서 온 겁니다. 예, 도교의 오행론. 그럼 이 도교의 오행론에서는 도대체 그 상징색들, 그리고 이 상징물들은 과연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방향을 지키는 어떤 상징물, 신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해서 각각을 지키는, 그죠? 각각을 지키는 어떤 상징물이 표현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좌청룡, 실제로는 동쪽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좌청룡이라고 하는데 동쪽의 상징물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청룡으로,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표현되죠. 네, 그리고 이것은 나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남주작, 붉은색으로 표현되고요. 이것은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주작의 자리인 남대문이 불이 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어떤 동양 학자들의 이야기들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우백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쪽, 그리고 이것은 가을을 상징하고 흰색을 상징한다. 북현무, 겨울을 상징하고, 그리고 검은색 또는 초록색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요, 좌청룡은 나무를 상징하고요, 남주작은 불을 상징하고, 우백호는 바람을 상징하고, 북현무는 물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중앙에 흙을 상징하는 어떤 중앙에 어떤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흙을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황금색, 노란색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보면 이 천황들, 그죠? 예, 황제들이 다 노란색 옷들을 입고 있잖아요. 금빛 찬란한 옷들을 입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금빛, 왕들이 금빛 옷을 못 입죠. 그래서 주로 뭐 붉은색 기운의 옷을 입거나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도교에서 핵심이 되는 그 상징물들인데, 그러면 요게 이제 그 불교 쪽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방향을 지키는 신중, 신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걸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천왕과 부처님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로서 부처님은 금색을 상징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자비, 인내, 고행의 상징인 부처님이 왜 금색으로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이 이유는요, 동양에서 꾸준히 여러 방면에서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도교 사상에서 내려와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요거는 또 우리가 그 무속신앙, 샤머니즘 쪽으로 넘어오면 요게 이제 오방기가 되죠. 그러니까 오방기를 너무 미신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야, 이거 뭐 빨간색 뽑았다 그러면 재수, 뭐 흰색 뽑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원형적 상징이 이렇게 어떤 그 우주를 구성하는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그리고 나름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시도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뭐 굿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종교적 그런 행위 하시면서 무조건 너무 신봉하시거나 뭐 나는 검은색 뽑았는데 이게 안 좋을 거야. 아니에요. 이게 북인데요. 물인데요. 왜 안 좋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도 그리고 서양도 이 네 원소 그리고 오 원소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 다양하게 이해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징성으로 쓰인다. 예, 물론 뭐 사주,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팔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여기 그 도교의 어떤 오행론에서 유래가 돼서 발전한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유 지금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맹신하지 말자. 그냥 그 상징성에 대해서 조금 그 다양한 측면에서 공부를 해서 이거를 약간 인문학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뭘 믿음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가풍으로 유전이 됐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 카톨릭이 정말 제대로 된 정교고 뭐 그 무당이나 아니면 불교나 뭐 이런 샤머니즘 쪽 개념은 옳지 않아. 철학적 근거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또 타로 카드를 가지고 맹신해 가지고 막 이러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냥 우리가 다양한 상징성을 이렇게 그 원형에 근간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형이 개인 상담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한테 갔을 때 개인적 상징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 과정들 그리고 또 그것을 원형을 개인들 그러니까 어떤 내담자나 아니면 그것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형을 좀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있게 다양하게 알아야만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